다시 뭐 끊고 어서 들어오셨고요. 어제 나쁘지 않았죠. 승패 다 맞췄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뻔하게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죄다 정배 떴어요. 죄다 정배. 제일 좋아 보였던 불의에는 5대 0이었나? 몇 대 0 나왔죠? 레인저스 그냥 박살이 났고 메인 못 먹은 게 너무 아쉬워. 아무거나 갔으면 됐는데 셀타비고 오발 쳐가가지고 1대1만 아니면 오발하니까 1대1 쳐나오고 있네.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서브는 잘 들어왔고 오늘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유로파 이 그 본선 들어가기 전에 이 예선 단계가 은근히 좀 어렵고 이변도 은근히 많이 나가지고 음 지난번에 챔스도 뭐 셀틱 떨어지고 저기 쯔르베나 떨어지고 뭐 이변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좀 까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금액은 좀 무리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말 또 있고 하니까. 페브 형님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2차전입니다. 그리고 2차전 2차전인데 막 대승한 팀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더 변수가 좀 있는 것 같아. 4대0 막 5대1 막 이렇게 이긴 팀들이 있어서 일단은 가보시죠. 첫 번째 시그마 대 말매. 수학도 아니고 일단 요 매치는 1차전은 3대 0으로 말매가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거의 게임이 그냥 터졌죠. 이미 3대 0이 나왔기 때문에 말매 입장에서는 뭐 적당히 놀아주다가 가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시그마라는 팀이 저기 어디였지? 어디 리그였지? 저기 어디야? 체코리그입니다. 지금 현재 순위 6경기 해가지고 지금 6위고 저기 그 프라 두 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최강호고 여기는 이제 그 컵대회 우승해가지고 유럽 대항전 올라온 부분인데 지난번에 이제 말매 원정 가서 솔직히 힘을 잘 못 썼어요. 당장 이제 리그에서의 성적도 그 골득실만 봤을 때 제가 뭐 이 팀의 경기를 뭐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찾을 수도 없어. 체코 뭐 방송도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 6경기 해가지고 3승 1무 2패인데 골득실이 4골? 네. 완전히 6경기 해가지고 4골밖에 없고 또 실점은 적은 부분인데 지난 경기도 비슷했어요. 말메이가 기회를 잘 살렸어. 기회를. 시그마 같은 경우는 원정 경기였던 걸 물론 감안은 해야겠죠. 오늘은 또 홈이니까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리그에서도 그래. 골이 없잖아. 거의 찬스가 없어. 골치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거는 뭐 애초에 골이 나가는 거였는데 그 오프사이드 라인 넘어가 있던 공격수가 굴절돼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게 이제 골치가 났었었고 말메 같은 경우 기회를 시그마가 뭐 패스 미스하고 뭐 요런 아니면 세트피스에서나 그런 기회들을 잘 살려가지고 승리를 거뒀는데 전체적인 사이즈가 공격력이 너무 약해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뭐 수비가 아주 강력하냐라고 봤을 때도 전체적인 건 괜찮은데 실수가 한 번씩 있어. 거기서 결국에 찬스를 좀 살렸던 부분이라 저는 요거는 말매가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원정임에도 3대 0으로 이겼는데도 공격이 기본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말매가 유리하지 않나라고 봐서 말매 승 사이즈 보겠습니다. 말매 승 사이즈. 승이나 뭐 불안한 뭐 무보험 치시던가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KUPS랑 미트윌라 여기는 이제 북유럽 팀끼리의 대결이죠. 미트윌라는 덴마크 여기 KUPS는 여기 그 핀란드 덴마크 대 핀란드고 1차전은 미트가 이제 4대 떡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게임이 터졌어요. 게임이 터진 부분이고 이 경기는 좀 걸리는 부분이 미트윌란이 경기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로파 이 본선의 그 예선 단계에서 여러 팀들이 경기를 많이 하는데 미트윌란이 8월 달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경기를 했습니다. 8월 달에만. 오늘 9경기째야. 지금 3, 4일 간격으로 계속 차고 있어요, 볼을. 거기에 이제 또 주말에 당연히 또 경기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물론 상대 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미트 윌란보다는 한 경기 덜 했어요. 한 경기. 또 한 경기가 크잖아. 한 경기는 좀 덜한
아니다. 하루가 밀렸네. 하루가 덜 했네. 하루 더 쉬었네. 물론 오늘은 이제 하루를 더 쉬진 않았는데 그전 일정을 봤을 때. 근데 이게 지난 경기 4대 0이 나오긴 했는데 경기 내용 자체가 생각보다 KUPS가 비비는 내용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KUPS 훨씬 약해. 미투일라는 그래도 변방의 강호잖아요. 덴마크 리그의 뭐 최강호니까. 코펜이랑 해가지고. 경기 내용적으로는 KUPS도 꽤나 좋은 역습 찬스도 있었었고 미투일란이 기회를 기본적으로 잘 살렸고 역시 강팀답게 뭐 실수나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냥 꼽아 넣으면서 4대 0이 나왔던 부분이라 이거 2프랜승 보겠습니다. 2프랜승. 지난 경기 내용을 원정에서 그런 내용이고 또 4대 0인 부분까지 감안하고 미투일란은 지금 엄청나게 타이트한 일정 또 원정이기 때문에 학살당할 사이즈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뭐 아예 밑에 사이즈 보시는 분은 뭐 햄무 쪽으로 1햄무든 2햄무든 그렇게 잡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저는 2프랜승 보겠습니다. 2프랜승. 지난 경기 원정 경기였음에도 생각보다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었다. 스코어도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일정이 빡세기 때문에 학살까지 나올까? 일반승도 지금 1.4대 0 나왔는데 지금 1.55배잖아. 너무 불안합니다. 해외 배당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국내는 미투일란 쪽으로 좀 쏠리긴 했어요. 60% 이상이 이제 밑으로 갔는데 해외 배당은 지금 계속 좀 올라가는 흐름이 올라간 초기 배당 대비 지금 많이 올라갔어. 배당이 0.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초기 배당 대비해서. 저도 애초에 이게 2프랜승이 해외 배당 1.8배인가 그래 형님들. 미투일란 1.7배 8배야. 2프랜승이 있는 게 자체가 좀 모호한 경기야.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루도고레츠 대 스캔디아. 여기는 1차전에 이제 이변이 잠깐만 1차전인데 1차전에서 이변이 났었죠. 루도고레츠도 그 불가리아 변방의 강호입니다. 항상 유럽 대항전 그 단골 팀인데 지난번에 그 스캔디아가 2대1로 이겼어요. 스캔디아 홈에서. 스캔디아는 북마케도니아 팀입니다. 북마케도니아. 난 유럽 대항전에서 북마케도니아 팀 처음 보는 것 같아. 거의 올라온 적이 있었나? 북마케 맞지? 북마케도니아 팀인데 기본적으로 전력은 당연히 루도고레츠가 훨씬 강해요. 여기 뭐 거의 보기도 어려운 팀이니까. 근데 스캔디아 역시도 좀 이따 볼 FC SB를 꺾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FC SB를 합산 스코어 3대1로 꺾으면서 나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홈에서만큼은. 근데 원정에서는 확실히 경기력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뭐 북마케니까 홈발이야 좀 있을지언정 원정 왔을 때는 항상 좀 밀리는 내용이었어요. 어느 팀이랑 하던. FC SB 상대로도 점유율 뭐 7대3 가까이 밀렸었고 역습 딸깍 2골 넣어가지고 2대1로 이긴 거고 원정에서. 카라바흐 상대로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 챔스 단계에서. 거기 지금 5대1로 이제 완패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이것도 루도가 유리합니다. 근데 루도고레츠가 올 시즌에 리그에서의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은 득점 기복이 좀 있어요. 득점 기복이. 뭐 학살하는 경우는 또 학살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뭐 페렌츠바로스한테 그 챔스 단계에서 챔스 예선에서 이제 합산 스코어 3대 0으로 졌어. 한 골도 못 넣었고 직전 리그 경기도 루도고레츠가 무득점이었습니다. 다만 이거를 좀 반대쪽으로 보기 쉽지 않은 부분은 루도고레츠가 지난 주말 홈 경기를 연기했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일정 때문에 연기했어. 스캔디아는 여기는 그대로 치렀습니다. 8월 25일. 우리 시각으로 아마 25일 새벽이겠죠? 경기를 치렀고 루도는 연기를 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루도가 좀 유리하지 않나. 근데 이 팀도 좀 그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이변을 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변수는 있습니다. 아마 그 이번에 유로파 가면은 난생 처음으로 유로파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유로파 컨퍼런스는 그 작년에 한번 갔었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똥배 대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똥배인가 이게 싶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루도 쪽으로 볼게요.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달라지는 루도고 스캔디아 원정 경기로 근데 딸깍해가지고 계속 좀 잘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딱 그 정도만 알면 돼. 배당 메리트는 없는 것 같다. 근데 그래도 찍는다면 루도가 좀 더 유리해 보이는 분명 유리하긴 하다.
근데 득점에 대한 기복도 좀 있고 올 시즌 같은 경우 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넘어가고 디나모 키이우 대 텔아비브.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팀이고 텔아비브는 이스라엘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의 그 이번 맞대결은 홈이 없어요. 둘 다 홈이 없어. 여기도 분쟁 지역이고 여기도 그렇잖아요. 둘 번 다 중립 경기입니다. 지난 경기도 중립 경기였고 오늘 경기도 중립 경기로. 어디서 하지? 폴란드에서 하나? 루블린 아레나가 어디야? 루블린 아레나 폴란드. 맨날 중립 경기 맨날 폴란드나 저기 뭐 벨기에 막 이쪽에서 하더라. 오스트리아 막 이쪽에서.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서 진행되는 경기고 지난 경기는 이변이 났죠. 텔아비브가 뭐 홈은 아니었습니다만 텔아비브가 3대1로 승리를 잡으면서 승기를 조금 잡은 상태예요. 더군다나 오늘 경기 이제 디나모 키이우 같은 경우 결장자도 있습니다. 바나트라고 최근에 이제 지로나 쪽 강력하게 이적설이 좀 돌고 있습니다. 지로나가 이거 우크라이나 애들을 좋아해. 도우브크 막 치앙코프 해가지고 바나트까지 약간 제2의 항상 뭐 좀 치는 놈 나오면은 제2의 누구 붙잖아요. 제2의 뭐 셰브첸크다 뭐다 하는데 지난 시즌 열 몇 골을 넣었습니다. 디나모 키이우에서 몸값 또 뭐 가장 17골. 얘가 오늘 빠집니다. 지난 경기 나왔었어요. 근데 얘가 오늘 모르겠어. 이적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부상으로 표기돼 있기는 한데 뭐 무튼 빠지는 부분이 있고 디나모 키이우 또 작은 이슈 지난 경기 퇴장이 있었죠. 수비 쪽에 측면 수비 쪽에 빠지긴 하는데 뭐 대체자가 있기는 한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야르몰렌코랑 그러니까 선수랑 감독이랑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를 앞둔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거 해가지고 여러 뭐 왈가왈부 뭐 찌라시들이 좀 난무했었는데 뭐 결국에 선수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인터뷰를 했어요. 뭐 우리 그냥 뭐 적당히 다툰 거고 뭐 별거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디나모 키이우가 이제 좀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 뭐야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 쪽이다 보니까 지원도 많이 줬고 어디 갔어? 현지 쪽에서도 이게 사실 텔아비브 정도는 디나모 키이우가 잡고 가야 되는 사이즈긴 하거든요. 잡고 가야 되는 사이즈인데 디나모 키이우가 이거 텔아비브한테 개박살 나고 뭐 이런 거는 예견된 결과다. 그러니까 앞에 뭐 이것저것 싸질러 놓은 게 많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는 현지에서 우크 현지 쪽에서 엄청난 비판이 있어. 당장에 뭐 이적 시장도 활발하지 않고 디나모 키이우는 거의 다 국내파입니다. 거의 다 이제 우크 애들밖에 없어. 거기다 이제 뭐 비나크까지 바나크였나 이름 뭐였지? 고놈까지 빠진다고 말씀드렸고, 뭐 감독의 전술도 너무 단조롭고 이게 뭐 리그는 다른 팀들이 너무 약하니까 리그 양악 수준이지 전방에서의 어떤 만들어가는 그런 세트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그냥 딸깍 해가지고 역습 가서 만드는 찬스 이런 거 아니고서는 공격도 제대로 안 되고 수비는 수비대로 계속 실수하고 불안하고 여기에 제가 본 해외 쪽 그 뭐 기사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 비디오 분석 팀 있잖아. 그 비디오 분석 팀도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근데 클럽 팀에서 비디오 분석 팀이 없을 수가 있나? 그 비디오 분석 팀도 없어가지고 저 텔아비브한테 3대 떡으로 개 털리고 부랴부랴 영입을 그러니까 데려왔다 비디오 분석 팀을. 거의 뭐 전술도 그냥 너무 단순하니까 상대 팀들한테 다 읽히고 뭐 개판인 것처럼 그 현지 쪽 언론에서 평가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 경기는 제가 보질 못했어. 근데 뭐 디나모가 퇴장도 있었었고 뭐 경기력도 형편없었고 디나모가 애초에 그리고 그 전에도 파포스한테 떨어졌거든요. 물론 근데 파포스가 만만치 않아. 이번에 찌르베나도 이겼잖아. 파포스한테 이제 그 챔스 예선 단계에서 떨어진 걸로 합산 스코어 3대 떡으로 떨어진 부분이라 이 경기도 사실 기대감 자체가 좀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냥 애초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터진 거다. 그러니까 고름이 찬 상태에서 터진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 여기에 뭐 불화도 조금 물론 선수 감독 둘 다 이제 괜찮다라고 인터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있었고 주포도 빠지고 같은 경우에 뭐 홈도 아니고 중립 경기에다가 여러 이슈가 있는 경기라서 저는
이게 사실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전력 차가 좀 나는 상황에서 3대1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정배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한데 분위기나 여러 가지 사이즈 자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테라비브 사이즈로 보겠습니다. 테라비브 프랜스 할만하다. 지금의 디나모는 믿을 수가 없다. 갈 거면은 뭐 햄무 정도? 뭐 굳이 고배당으로 디나모 쪽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은 것 같고요. 뭐야 이거? 그리고 이제 행크 대 포즈난 여기도 1차전에 게임이 터졌어요. 5대1로 이제 행크가 포즈난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고 행크는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있죠. 오연규 현규가 이제 야 현규야 아직도 수원 삼성 저기 2부 했다. 어쨌든 오연규가 이제 지난 경기 피키 실축했지만 한 골 넣으면서 오연규가 지금 행커 거의 주전이에요. 주전 공격수입니다. 물론 뭐 다른 메인 주전 한 명 있긴 한데 거의 투톱으로 나거나 막 이래가지고 오연규도 있고 최근에 이또준에 영입해서 이또준이 행크가 그 일본 국대 지금도 국대인가? 저기 랭스에서 몇 년 뛰었고 잘했었죠. 근데 이제 여러 이슈 때문에 이제 조금 폼 나락가더니 이제 결국 여기까지 왔네. 이또준야가 오늘 선발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포진한전에 데뷔했던 것 같은데 그때 교체로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발로 나온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을 많이 돌릴 것 같아. 행크가 당장의 리그 성적이 뭐 포즈난 뭐 5대1로 이기긴 했는데 리그에서는 지금 좀 고전 중이기는 해요. 직전도 2대1로 간신히 이겼고 그 전에 뭐 2대1로 지고 그 전에 1대1 비기고 개막전도 저 클럽 브리한테 2대1로 지고 뭐 해가지고 초반에 좀 강팀을 많이 만나긴 했는데 초반 성적도 안 좋고 해가지고 로테이션 좀 돌릴 부분인데 이또준하는 선발로 나온답니다. 나머지는 얼만큼 돌리는지 알 수가 없어. 그게 불안 요소입니다. 그게 불안 요소야. 기본적으로 포즈난 같은 경우 폴란드 팀 포즈난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포즈난 응원 워낙 유명하니까 기본적으로 좀 빌드업하면서 공격 축구를 하는 팀이에요. 그 응원도 그냥 상남자잖아. 시골에 경기 안 봐도 이기하고 그냥 등 돌고 그냥 그뭐 점프 뛰면서 응원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부분인데 지난 경기 그냥 수비가 개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숫자도 많지가 않고 요즘은 블럭 수비 많이 쓰잖아요. 막 5명 세우고 해가지고 박스 안에 그냥 뭉탱이로다가 공간을 안 줘버리는데 포즈난 그런 수비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뭐 공격수 막 2명이서 골대 안으로 쇄도하는데 수비수 2명이서 어떻게 막아고 하다 보면 계속 먹히는 거지. 지난 경기도 계속 그런 식으로 그냥 측면에서 뚫리고 뭐 하고 해서 계속 먹혔는데 후반전에는 조금 나아지긴 했었는데 전반전은 게임이 그냥 터져버려가지고 뭐 의미는 없고 특히나 오늘 또 공격수에 이삭이 빠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그 이삭은 아니고 뭐 미카엘 이삭? 포즈난 주포 같아. 얘가 좀 빠지는 부분. 여기다가 뭐 이적 시장도 좀 제대로 못 보낸 것 같고 뭐 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크게 이겨서 2군 나와가지고 또 주작질 할까봐 그게 왜냐면 이게 포즈난이 막말로 좀 자존심 회복하려고 좀 하고 행크가 완전 2군 나면은 이거 솔직히 똥배 메리트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해외배당도 그래서 계속 올라가요. 해외배당도 지금 국내 배당 1.2대인데 해외 배당 1.4배 정도 됩니다. 아직도 저배당이긴 한데 그래도 지난 경기 수비하는 꼬라지 봤을 때 그리고 행크 그리고 홈이잖아. 그래서 그래도 행크 사이드 보겠습니다. 행크 승에 마인승까지 이거는 아까 저거 루도보다는 그래도 지난 경기 포진안에 수비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하다. 그래서 요거는 행크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크가 좀 제대로 나오면 오바도 찍어볼 만한데 2군 나와서 또 장난질하면서 놀 수도 있기 때문에 3.5 언어반은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위트레트 대 이제 즈린스키가 어디 팀이었지? 보스니아였나? 맞네. 위트는 네덜란드 잘 아시고 그리고 지린스키는 이제 저기 보스니아 팀인데 요것도 이제 1차전에 게임이 조금 많이 기울었어요. 위트가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2대0으로. 요 경기는 근데 우리 좀 평가하기가 뭐한 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운동장 한쪽에 이제 물이 고여 있을 정도로 고여서 이제 공도 이제 차기 빡세고 고여가지고 좀 빡셌었는데 위트가 그래도 기회를 잘 살리면서 뭐 승리를 따냈는데 지렌스키가 올해
당연히 뭐 유럽 대항전 뛰는 거 보면은 리그에서 강호잖아요. 지금 리그에서도 지금 2경기밖에 안 치르긴 했는데 유럽 대항전 일정 때문에 배려를 해줬나봐. 다른 팀들보다 경기 수가 좀 적긴 하거든요. 근데 2경기 치렀는데 승리가 없어요. 1무 1패. 거기에 이제 득점도 없습니다. 무득점에서 2경기 다. 지린스키가 작년에는 1위 26승 4무 3패. 근데 벌써 1무 1패야. 2경기 했는데. 작년에 1위였고 그 전에는 2위였네. 초강호인데 선수 그 스쿼드를 봤을 때 핵심 공격 쪽에 좀 이탈을 많이 했어요. 공격 쪽에서 이탈자들이 좀 많아. 그래서 공격 라인이 거의 다 바뀐 느낌이에요. 라인으로 봤을 때 엄청 많이 바뀌었어. 작년 대비 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리그에서도 2경기밖에 안 하긴 했습니다만 2경기 동안 무득점이고, 뭐 리그 1위 밥 먹듯이 하는 팀이 지금 2경기 무득점이 심각한 거잖아요. 거기에 최근 5경기에서도 3골이거든요. 3골을 넣었는데 한 골이 필드골이었어요. 멀쩡한. 그리고 나머지 2골이 자책골과 PK골이었습니다. 당연히 지난 경기 위트와의 홈 경기에서 무득점했고, 물론 이때 비가 왔지만 한 부분이라 뭐 당장 일단 공격력이 위트레트가 그래도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리그에서의 페이스도 지금 뭐 준수하고 특히나 홈에서만큼 강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2대0으로 이겼다 한들 감독의 소집 명단 자체도 괜찮게 짠 것 같아요. 홈에서도 나 이기는 모습 팬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꽤나 강력하게 나가겠다, 일단은 이렇게 한 부분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위트도 부상자가 좀 있어요. 공격 쪽에 작년에 이제 좀 잘했었던 이제 카틀린 올해 완전 영입했는데 한 경기 뛰고 어시스트 2개 올리고 부상당했고요. 여기에 데위트도 다시 그 LBDC 리턴했는데 얘도 불투명이고, 이크발도 아직 좀 가세 못하고 있고 한 부분이라 앞선에 조금 이탈자들이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지레스키에 지금 초반에 좀 발을 맞춰봐야 되는 부분, 전방 자원들에 그래서 골이 안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 지금 뭐 5경기 필드골 1골에 리그 2경기 연속 2경기 다 무득점이니까 사실 좀 반대를 사이즈를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경기 같습니다. 그리고 위트레트 사이드 볼게요. 위트레트 사이드 막 골이 엄청 많이 날 것 같지는 않고 위트가 뭐 한 1대0 2대0 뭐 그렇게 이기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표 좀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FC SB 대 에버딘. FC가 어디더라? 에버딘은 스코틀랜드 팀이고, 뭐 유명하죠. 퍼거슨 감독의 그 팀이었잖아요. 스코틀랜드고, 여기는 이제 루마니아 팀입니다. 루마니아 팀 대 스코틀랜드 팀. 그래서 지난 1차전 맞대결은 2대2 무승부가 났어요. 2대2 무승부. 에버딘 홈에서 에버딘이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여기가 이제 퇴장을 당했어요. 그리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한 골을 더 먹어서 상대 퇴장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만회해가지고 2골 만회해서 2대2로 해가지고 퇴장 당했는데 지면 안 되지 홈에서. 여기까지 가져온 부분인데, 이것도 두 팀 다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에버딘 같은 경우 수비가 문제가 좀 많은, 뭐 리그에서도 지금 2경기 치러가지고 4골을 실점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에버딘은 리그를 연기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 경기가 없었어요. 그만큼 이번 경기에 해보려는 거겠죠. 작년에 유로파 컨퍼런스 나가지 않았나? 유로파는 경험이 뭐 아주 옛날에 나 있었고 뭐 최근에는 없는 부분이라 나가고 싶어하는 부분에서 연기한 것 같고, 여기는 그대로 치렀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훨씬 더 타이트하고, 지금 FC SB 같은 경우도 리그 7경기 치러서 1승 2무 4패로, 여기 뭐 루마니아 초강호입니다. 여기는 밥 먹듯이 1위 하는 팀이야. 근데 올해 지금 7경기 치러서 1승 2무 4패고 그 1승이 1대0 승리예요. 1대0 승리.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 제가 스쿼드도 봤는데 막 엄청 많이 바뀐 것 같진 않거든요. 별로 안 바뀌었는데 올해 지금 13위까지 떨어졌어요. 13위까지. 작년 기록이
FCSB가 15승 11무 4패. 4패였잖아. 작년에 30경기 4패였어요. 벌써 4패야. 재작년에도 4패밖에 없었어요. 뭐 무는 좀 있을지언정. 무도 19승 7무 4패네. 그러니까 벌써 7경기 만에 작년 재작년 패배 전체 경기 패배한 것만큼의 패배를 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이미 그 북마케도니아한테 한 번 덜미를 잡혔었죠. 그 아까 그 스캔디아? 스캔디아한테 이제 홈 어웨이 전체 해가지고 3대1로 전체 합산 스코어 3대1로 이제 패배를 했었던 만큼 이것도 몰라. 근데 그래도 전력 발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전력이 좋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수비가 약해가지고 뭐 상대 퇴장인데도 한 골 쳐먹었잖아. 수비가 막 실수해서 완벽한 찬스 주고 이런 경기들이 매 경기 나와요. 그래서 전력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낮은 정배를 받았는데 여기도 지금 뭐 이미 리그에서 싸고 있지. 이미 그 유럽 대항전 그 예선 단계에서도 한 번 덜미 잡혔지. 북마켓 팀한테 한 부분이라 이거는 그냥 배당 메리트로 반대 보겠습니다. 반대. 계속 뭐 삽질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가 약하더라도 비벼볼 만한 여지는 있다. 여기 같은 경우 더구나 리그도 주말 경기를 쉬었기 때문에 이변이 나도 막 그렇게까지 놀라울까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프렌 사이즈 보겠습니다. 프렌 사이즈. 마지막 브라가 드 링컨. 1차전은 4대0으로 브라가가 뭐 완승을 이거 뭐 이때 엄청 좋아 보였어 브라가. 저도 뭐 축 잡고 이때 휴방이었던 거 휴방이었죠. 휴방 중이었는데 축 잡고 갔었는데 그냥 4대 떡으로 끝나 버렸고 뭐 링컨이 그냥 아예 뭐 공격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팀에 브라가도 그냥 설렁설렁 하다가 뭐 한 골 넣고 슛도 많이 안 때렸어요. 그냥 설렁설렁 하다 또 한 골 넣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미 경기가 터져가지고 홈이라서 좀 그래. 지난 경기 브라가 진짜 약간 좀 설렁설렁하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상대가 너무 약하니까 슈팅도 몇 개 안 때렸어. 한 10개 때려가지고 4골 넣은 거야. 때린 거 족족 다 들어가가지고 이후 슈팅이. 그래서 4점은 언더 보겠습니다. 링컨이 득점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막 세트피스 이런 거 아니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브라가 5대0이 나와야 돼. 5대0이 오버가 뜨려면 4.5 마인 찍고 말지 그죠? 4.5 마인이 있는데 3.23배 4.5만이 2.31배. 그래서 언더 볼게요. 4.5 언더. 5대0까지는 좀 이미 4대0 났어가지고 그래서 4.5 언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